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171페이지 제7절 조심과 기부터 읽어드립니다. 조신이란 몸을 균형 있고 고루 움직여주는 동작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모두 운동이다. 운동에는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또한 정적 운동과 동적 운동이 있다. 이들 운동의 목적은 다양하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위한 체력 단련의 운동과 취미와 소질에 따라 다를 것이다. 축구, 배구, 농구 등의 구기 운동과 유도, 태권도, 합기도 등이나 개인 기록을 위주로 한 개인 운동과 특히 여성들이 즐겨하고 있는 무용이나 미용체조 등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기 위한 운동이라든가 고급 운동으로 불리는 골프, 승마, 그리고 대중성이 있는 등산이라든가 수영 등 수없는 운동이 있다. 이러한 모든 운동은 개성에 따라 적절하게 계속하면 좋은 운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좋은 운동을 매일 적당한 양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외형적인 운동은 젊었을 때는 높은 차원의 기술과 강건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나이가 많거나 운동량이 부족하면 곧 질병이 침투하려고 든다. 그 이유는 우선 몸의 조화가 깨지기 때문이며 또한 운동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마음을 과격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병폐인 것이다. 그리고 질병도 육체적으로 오는 병과 정신적으로 오는 병이 있으니 이 두 가지 병의 원인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사전에 방비할 수 있는가에 따라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병으로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당한 운동으로 한정된 정력을 적절하게 소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한정된 정력을 양정하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더욱이 무술에 있어서는 절실하게 요망되는 것인 내공의 힘인 것이다. 부분적인 운동은 전체적인 운동만 못하고 전체적인 운동은 내공을 갖춘 전체적인 운동만 못하고 너무 힘겨운 운동은 노쇠가 빨리 오며 한쪽으로 치우친 운동은 몸의 균형의 조신의 조화가 되지 못하여 신체적 장애를 일으킨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갑자기 남들이 하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식의 운동은 몸을 약화시키고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노약자가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나이는 들었어도 나도 하여야겠다는 젊었을 적 생각으로 무리한 운동을 하면 특히 위험에 빠지는 수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옛말에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젊었을 적 생각을 하는 무리한 운동은 스스로 금하여야 되는 것이다. 항상 운동은 자기 몸에 맞도록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은 말은 모든 운동을 하기에 앞서 국선도의 조신으로 몸을 고르고 조심으로 마음을 고르고 조식으로 숨을 고르고 난 다음에 각자 자신이 하는 운동을 하여 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고 또한 무병하고 장수하게 되는 비법임도 그 효과로 입증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제8절 수도의 주인상. 국선도 수도에는 몸과 마음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이 많다. 수도장에서 주의할 점과 항시 주의할 점 등이다. 그러나 낱낱이 밝힐 수 없으나 몇 가지 요약하여 밝히면 다음과 같다. 식사는 돌단 숨쉬기를 하는데 무리가 없는 시간을 두고 할 것. 대소변은 돌단 행공을 하기에 앞서 행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술을 과하게 마셨을 때는 행공을 하지 말고 몸조리부터 할 것. 싫은 음식은 권하여도 피하고 몸은 항시 따뜻하게 보호할 것. 행공 시 허리띠를 바짝 조여서 매지 말고 도복도 여유 있는 것을 입을 것. 행공 시 양말, 장갑, 안경, 손목시계,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은 벗어놓을 것. 모든 동작과 숨쉬기는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말고 몸에 맞게 할 것. 행공에 방해가 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말 것. 행공에 대한 신념과 성의가 있어야 정충으로 전신이 튼튼하여진다. 방사를 금하고 정충에 힘써야 된다. 축기 중에 방사는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므로 축기 중에 방사는 엄금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간간히 꿈속에서 사정하는 목요증이 생기는 수가 있으니 이러한 때는 잠잘 때 언제나 몸보다 발이 덥도록 하여야 된다. 여름에도 발에는 덥게 무엇으로 덮거나 양말을 신거나 하여 발이 몸보다 덥게 하여야 하고 절대 차가우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잘 때에 생식기 부위에 물건이 닿지 않도록 하고 항상 음탕한 생각이나 그러한 소설, 잡지 등의 책을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몸속을 덥게 하고 기혈순환을 돕기 위하여 양손을 마주 비벼서 열이 나면 양손을 교차하여 왼손은 오른쪽 배 부위를, 오른손은 왼쪽 배 부위를 은근히 위로부터 아래로 문지르기를 하여진다. 시간이 나는 대로 아침, 저녁으로 하면 좋다. 10여 차례 하고서 다시 손을 비벼 열이 나면 10여 차례 하여 주기 3회 정도 하면 된다. 그리고 숙달 되면 서서히 힘을 가볍게 주고 아랫배에서 위로 올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를 하여 보는 것을 무리하지 않게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도 3회 정도 하고 처음에는 언제나 숨을 마시고 하다가 숙달되면 내쉬고도 하여주는 것이니 이 모두가 행공을 돕는 몸 동작이다. 이 외에도 차원을 높여 가며 하여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으나 사람이 자고 나면 반드시 하여야 할 일이 있으니 이는 자고 나서 그대로 일어나지 말고 반드시 누워 척추를 아래 위에서 당기는 듯이 생각하고 손끝 발끝에 은은히 힘을 보내며 기지개를 크게 키는 것이다. 이때 척추를 움직이며 숨은 마시고 멈춘 상태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회 정도 한 다음 그 다음에 서서히 엎드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2회 정도 하고서 편안히 잠시 엎드렸다가 양손 어깨 부위에 대고 목, 척추, 마디마디를 순서대로 손을 뻗쳐 들어 올리되 배꼽이 바닥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완전히 든 다음 왼쪽으로 상체 틀어 왼쪽을 바라보고 서서히 다시 숨을 내쉬며 가운데에서 토하고 다시 숨을 마시고 오른쪽으로 몸을 틀면서 오른쪽 바라보고 숨을 내쉬며 고개를 반드시 하고 순서대로 몸을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 몸의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뒤로 젖다 옆으로 왼쪽과 바른쪽으로 2회 정도 하고 몸에서 힘을 빼고 손을 축 늘어뜨린 채 왼쪽 오른쪽으로 가볍게 돌려주고 크게 숨쉬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니 모든 짐승도 자고 나면 기지개를 켜며 척추 운동을 2회 이상 하고야 몸을 움직여 다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서야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식사 뒤에 100보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나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되도록 몸을 움직여야 하고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그와 같이 옛 분들께서 말하였다는 사실도 음미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옛 분들은 한결같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아랫배에 힘을 주라고 하였다. 아랫배란 배꼽 밑을 아랫배라 하는 것이니 이는 정충의 원리에 두고 한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인 앞에 많은 것을 얻어 가지면서 참 뜻을 찾지 않고 흘려보내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많은 것이다. 오늘은 17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다음에는 179페이지 제5장 수련의 변화와 과정부터 해서 제1절 변화의 과정부터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하여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행복한 일 많이 있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